네, 안녕하세요. 네, 좌우가 함께하는 정치 플랫폼 옥소폴리틱스의 대표 유호현입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인 트위터에서 3년,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 4년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회사에 있는 제 모습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에게 이런 답글이 왔습니다. 너 많이 아프니? 너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고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서 일을 할 때에는 회사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좀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행복하다고 하면 과장님이 저에게 너 요즘 일이 부족하니? 일 좀 더 줄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회사에서 행복한 것이 기본 상태이고 불행하다고 하면 오히려 매니저가 크게 놀랍니다. 너 일이 너무 어렵니? 일 외에 힘든 일이 있니? 아니면 휴가가 필요하니? 하고 물어봅니다. 심지어 제가 불행하면 제 매니저가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저는 회사에서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네, 그 이유를 매슬로의 욕구의 피라미드에 대입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원래는 5단계이지만 편의상 욕구의 피라미드를 3단계로 간소화해 보았습니다. 물리적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뭐 일 못한다면 잘린다고 협박당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물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회사가 제 가치를 인정해 주어서 와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존중의 욕구가 충족되고 그리고 제가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자발적으로 기여하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으면 회사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회사에 있으면서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이 되었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불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 피곤하고 일 못하면 잘린다고 협박당하면 일단 물리적 욕구부터 채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저를 존중하지 않고 무한 경쟁에 몰아넣으면 존중의 욕구도 충족되기 어렵겠죠. 그리고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남이 시키면 하기 싫습니다. 왜 그냥 방에서 제가 스스로 책을 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공부해 하면은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이것처럼 자발적으로 내가 내 일을 찾아서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고 그만큼 보상이 정확하게 주어져야 자아 실현의 욕구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문화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마운 동료로 생각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직원들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이끌고 가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달리는 파트너로 본다면 실리콘밸리 기업들처럼 기업이 혁신도 만들어내고 직원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치도 우리를 통치의 대상, 끌고 가야 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들, 우리나라를 함께 기여하는 파트너들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더 발전하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단순하고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정치가 사람들의 욕구 피라미드의 3단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돈입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통해 돈 되는 것을 많이 생산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는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나도 존중받으면서 중산층 이상으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는 경제와 효율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자
된다라고 하는 산업화의 가치관과 분배를 통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민주화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네, 선진국은 문제가 없는 이상세계가 아닙니다. 미국이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인종 문제, 총기 문제, 경제 문제 등 문제가 넘쳐납니다. 선진국은 산업화 문제와 민주화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밥을 굶지는 않을까? 전쟁이 나지는 않을까? 어디 잡혀가서 고문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네, 선진국에서 개인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나는 뭘 할까?입니다. 마치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지만 이미 고속도로가 깔린 상태에서는 나는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어딜 가야 할까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화되고 민주화된 나라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나만의 영역을 만들어서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살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는 국민을 통합해서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각자의 방향을 추구하고 서로 공정하게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공정. 그래서 그 자유와 공정이 앞으로의 다양성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의 시대에 정치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각자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면 서로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의 혁신은 기존에 있던 사람에게는 생존권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공유경제와 택시와의 관계처럼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가는 사회에서는 많은 혁신이 일어나지만 그만큼 많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다양성의 시대에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기는데 그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하려면 일단 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이라는 미션 하에 만들어진 옥소폴리틱스라는 앱입니다. 옥소폴리틱스는 하루 3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OX로 답을 하고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OX로 참여하는 정치라는 뜻으로 OXO 폴리틱스, 옥소폴리틱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OX가 너무 적은 정보인 것 같잖아요. OX 질문 몇 개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나? 그런데 OX 문제를 10문제만 내면 그 경우의 수가 2의 10승이 됩니다. O 세모 X로 15문제를 내면 3의 15승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OX만으로도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을 매우 세밀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OX로 만든 데이터로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거리도 구할 수 있고 상대적 위치도 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 지형도를 만들어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 지형도상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서 부족을 만들 수 있는데요. 진보부터 보수까지 호랑이, 하마, 코끼리, 공룡, 사자 이렇게 5부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5부족으로 나누면요, 신기하게도 부족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족과 공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할 때 실망을 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원래부터 나랑 다른 생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면 별로 화가 안 납니다. 부족으로 명확하게 이 사람은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면 어떤 선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다른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니까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당신과 비슷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토론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족이 없어지면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허전해집니다. 이렇게 화면에 나온 5부족들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그들이 없어서 속이 시원하다가 아니라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지금 아까 성향 테스트를 통해서 밖에서 한 성향 테스트를 통해서 스티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주변에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족이신지 한번 살펴보셨나요? 알게 되셨나요? 각 부족의 성향은 여기 화면에 그린 것 같습니다. 진보부터 보수까지 호랑이, 하마, 코끼리, 공룡, 사자 이렇게 동물을 배치했는데요. 이 호랑이는 어떤 성격이어서 진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동물들의 전투력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중간에 토끼 부족 같은 게 나오면은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대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5 동물 부족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부족들이 나와 같고 또는 다르다는 것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한 마음으로 통합을 추구한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과는 달라서 좀 생경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쓸데없이 나누고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2년간 옥소폴리틱스를 보면서 오히려 상대방과의 다름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것이 더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의 시대에는 정치는 사람들이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너는 틀렸어. 내 방향으로 와야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다름은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데요. 모난 돌을 정으로 내려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옆 사람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하면 동반 성장은 일어날 수 있지만 혁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필요한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설득의 대상이나 적으로 보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회적 기여,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은 여러분이 옥소폴리틱스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OX 응답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부족을 딱 정해놓고 나를 끼워 맞추는 일을 그만두고 자유롭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때는 진보의 이야기를, 어느 때는 보수의 이야기를, 또는 전혀 새로운 시각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다양한 시각들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상적으로 가정해서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쉽게 OX와 댓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나타낼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모든 분들이 옥소폴리틱스 앱을 까셔서 매일매일 OX를 해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의 생각은 실시간 데이터가 되고 그러한 데이터는 충분한 사람들이 모인다면 모두의 참정권이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치적 대표자가 실시간 민심의 흐름, 지지자들의 생각, 반대자들의 생각, 중도층의 생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본인이 누구를 대변해야 하는지, 어떤 아젠다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스타트업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블록체인에서는 탈중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인 DAO를 통한 새로운 정치 실험이 한창입니다. 우리에게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투표하는 시스템은 아주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DAO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문사회학적인 정치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편향되어 있으면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공학 기술이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영역이 바로 이 인문사회학적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낌과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하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이 옥소폴리틱스가 해나가고 있는 실험입니다. 우리는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만의 색을 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BTS, 오징어 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색깔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갈등을 넘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을 관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